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만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어느덧 이혼한 지도 반년이 넘어가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러 온 이유는 전 남편한테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입원을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한번 얼굴을 비추는 게 도리 아니겠냐면서 말이죠. 이혼한 사이에 무슨 도리를 운운하는 건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득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더군요. 며느리란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며느리 도리라는 건 도대체 뭘까? 하긴 그 정답을 알았다면 이렇게 이혼까지 하는 일은 없었을까요? 이혼을 안 했다면 저는 지금쯤 그 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을까요? 남편하고는 그래도 제법 오랜 시간을 연애했어요. 알고 지낸 것도 10년이 넘고 사귄 횟수도 4년이 넘죠. 사귀는 동안 크게 저를 힘들게 한 것도 없고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배려와 믿음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저희 남편이 그 부분은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받으면 고마워하고 사람 걱정 안 시키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거 두 가지만으론 제 짝으로 충분치 않아 보였나 봐요. 제가 주변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 하니까 결혼은 현실이라며 잘 따져봐야 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말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사람들이 걱정하던 부분은 남편의 직업과 배경이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저는 친정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배경이라는 건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시댁 형편이 저희에 비해서 많이 빠듯했어요. 남편이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연애하는 동안 이런 사정을 아예 몰랐던 것도 아니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돈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랑 잘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건 시간과 에너지가 정말 많이 소요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남편의 됨됨이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탐탁치 않아 하시는 친정부모님을 설득해 남편과의 결혼까지 밀어붙였던 거고요. 결혼 당시 시댁으로부터 받은 건 없습니다. 기대도 없었고 그렇기에 요구도 안 했지만 그쪽에서도 딱히 뭐 해줄 생각이 없는 눈치였어요. 그렇다고 저희 남편이 소위 시댁에서 내놓은 자식이냐 하면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서 제일 잘난 우리 큰아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기에 당연히 뭘 해서 장가를 보낸다기보다는 당신들이 뭐라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눈치셨지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시부모님의 태도를 그때만 하더라도 그저 아들 가진 부모의 귀여운 유세 정도라 생각하고 남들이 해가는 수준의 예단은 해드릴 생각이었어요. 아버님은 양복, 어머님은 핸드백 뭐 그 정도로요. 그런데 두 분을 모시고 백화점에 갔던 날 두 분이 어찌나 난리를 치셨는지 모릅니다. 시장 바닥에도 널린 게 옷인데 여기서 이 돈을 주고 이걸 사 입냐? 어머님 또한 가방에 금칠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거 필요 없다 하시면서 그리고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비록 며느리 돈이라고 해도 아깝다 생각하셔서 혹은 저한테 미안하셔서 그러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어르고 달랬죠. 하지만 결혼식을 하고 나서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두 분의 살아온 환경이랄지 성격이랄지 한마디로 그저 매사 불평불만이 많으신 분들이셨기에 그러셨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 성격은 안 겪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주변 사람을 얼마나 힘 빠지게 하고 김세게 하는지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식을 올렸고 남편은 가진 것 없는 자기한테 제가 과분한 애어전에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해가며 한동안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정에 가서도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 친정아버지가 팔자에도 없는 아들이 생긴 것 같다며 무척 좋아하셨어요. 그러니 또 남편더러 필요한 거 있으면 사쓰라고 용돈도 주시고 뭐 저로서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저도 시댁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그런데 결혼한 지 반년이 좀 지나서 어머님 생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며느리 솜씨 좀 보고 싶다며 저에게 직접 생일상을 차려달라 하셨는데 제가 워낙에 음식을 해본 적도 없고 잘하지도 못해요. 그래도 결혼한 이후로 남편하고 저녁 식사는 집에서 같이 먹다 보니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생일상을 차린다던가 그런 건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네요. 그리고 친정부모님 생신 때도 매번 외식을 했지 제가 생일상을 차려드려 본 적은 없었기에 솔직히 친정부모님께도 안 해드린 걸 시부모님께 먼저 해드리자니 뭔가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남편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는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그래도 어머님이 꼭 제가 생일상을 차렸으면 하시는 만큼 그냥 차려주면 안 되겠냐고 저를 졸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대로 정말이지 영 내키지가 않아서 뭐라 확답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급기야는 자기가 차릴 테니까 옆에서 거들어만 달라대요. 그리고 어머님 생신 당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남편은 자긴 휴가를 냈다면서 그 이른 시간부터 부엌에서 미역국 끓이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하라고 나도 얼른 오전 근무만 하고 오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점심 무렵에 불이 나게 집으로 돌아와 그때부터 남편을 도와 상을 차렸죠. 둘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건 반찬 가게에서 사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행히 어머님 아버님이 오시기로 하신 시간이 됐을 때는 그래도 그럴듯한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싶은데 어머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뭐랄까 기쁘게 상을 받으신다기보다는 마치 무슨 심사라도 하러 오신 것 마냥 훑어보시는데 괜히 긴장이 다 되더라니까요. 여담이지만 사실 결혼식 이후로도 매번 어머님은 제가 해드리는 것마다 좋아하시고 고마워하시기 전에 일단 싫은 소리부터 하시기 일쑤셨어요. 가령 옷 한 벌을 사다 드리면 얼마 줬냐? 이걸 그 돈 주고 샀냐? 시장 가면 이것보다 좋은 게 반갑도 안 한다. 명절이라 친정에서 한우를 보내드리니 이거 몇 점이나 된다고 이거 살 돈으로 삼겹살 사면 배가 터지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늘 이런 불평불만을 듣다 보니 솔직히 뭐 하나 해드리기도 나중엔 꺼려지고 괜히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는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생일상 앞에서도 그 성격은 어디 안 가더군요. 이거저거 한 젓가락씩 드셔보시더니 하나씩 지적을 하시기 시작하셨거든요. 이거는 짜고 저거는 달고 그러면서 딱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집에서 어지간히 오냐오냐 컸나 보다고 그래도 시집 보내면서 기본적인 건 가르쳐서 보내셨어야 한다면서 당신이 다 민망하다셨습니다. 황당하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나 싶으신 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달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더러 어머님이 지금 지적하신 음식들 전부 다 제가 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 앞 반찬 가게에서 사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어머님 아들이 한 거니까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정말 얼굴색이 새빨개지더니 오히려 좀 전보다 더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생일상을 왜 며느리인 제가 안 챙기고 당신 아들이 차리게 했냐면서. 그러면서 이날이 때까지 당신 아들 부엌일은 손도 못 대게 하고 키웠는데 네가 뭔데 일을 시켰냐 하시더니 급기야 눈물을 보이셨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어요. 시부모님 따라온 신우까지 저더러 못하면 못한다고 말을 하지 은큼하게 자기 오빠 뒤에 숨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는데 순식간에 말 그대로 천하의 나쁜 엑스가 된 기분이었죠. 그런데 저도 저대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저 키우시는 동안 부엌일엔 손도 못 대게 하셨거든요. 물론 그래도 제가 설거지니 뭐니 친정어머니 도와드리고 그러는 일은 자주 있었지만 어쨌든 공부할 나이에는 공부에 집중하게끔 해주셨고 이후로 비록 아버지 회사긴 했어도 어쨌든 엄연히 직장생활이었으니 직장생활에 신경 쓰라 하셨지 시집가야 되니까 요리 배워라 집안일 익혀라 그런 건 결코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요새 그러는 집이 있기나 한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머님이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며 저를 나무라신 것도 부족해 뭐가 그리 억울하신지 엉엉 울어대시니 미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정작 남편은 저 말고 어머님을 달래느라 정신이 없더라니까요. 저더러 꼭 그 얘기를 했어야 하냐면서 어머님한테 죄송해요 해대는데 별꼴을 다 보겠네 딱 그 기분이었네요. 그리고 결국 어머님 생신 축하는 고사하고 집안 분위기만 쑥대밭이 되어 말 그대로 파토가 났습니다. 시부모님과 신우가 돌아가면서 저더러 뭘 잘못한 건지 잘 생각해보라며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 했는데 솔직히 말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건성으로라도 내내 소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튿날 남편이 다가와서는 한다는 소리가
이번에도 저더러 어머님한테 먼저 죄송하다고 사과 좀 해달랍니다. 이유가 어떻건 간에 어른이 먼저 사과를 하기는 어려우실 거 아니냐며 며느리인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가면 어머님도 다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거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도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셔도 내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맞춰드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이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야 하냐고 나야말로 억울하고 팔짝 뛰겠으니 당신이 알아서 해결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평소처럼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되겠냐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는데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나 지났나. 사실 그 일주일 사이에도 별일이 다 있긴 했습니다. 남편이 전하길 어머님이 충격이 너무 크셨다며 몸져 누우셨다가 심지어 하루는 인근 병원에서 수액까지 맞고 오셨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헐리우드 액션이 따로 없네 싶대요. 그러면서 남편이 덧붙이길 시부모님하고 식사 자리를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가서 어머님한테 좀 살갑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간에서 너무 힘들다면서 자기를 봐서라도 제발 좀 자기 말대로 해달라는데 그래도 그놈의 정이 뭐고 부부가 뭐라고 안절부절 못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좀 짠하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나 하나만 참으면 나아질까 하는 생각에 그래 내가 참자 생각한 것도 있었거든요. 일전에 다 같이 모여 TV를 보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호텔 코스 요리가 나오는 방송을 보시면서 작품 같다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셨었어요. 그리고 그때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은 워낙 가난하게 사시던 분들이라 그렇게 좋은 데서 식사를 한 번도 못 해보셨다. 그리고 그게 남편 마음에 걸렸던 건지 식사 장소를 호텔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분위기 좋은 곳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며 얘기도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뭐가 좀 나아져도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두 분의 밑도 끝도 없는 불평불만이 시작되었어요. 이건 뭐냐? 코딱지만큼 주면서 무슨 맛을 보라는 거냐? 얼마짜리냐? 돈이 썩어난다. 맛대가리가 없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껏 시부모한테 사과한다고 자리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먹으라고 시켰냐며 화를 내시는데 남편이 중간에서 또 없는 말을 했구나 싶으면서 왜 기껏 나오셔서는 무턱대고 저렇게 짜증이신지 그 꼴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던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모신 거 아니고 남편이 만든 자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또다시 저더러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면서 자기가 부탁한 거 잊었냐고 볼멘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이지 감정이 뭐랄까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더러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는 시부모님께도 그만 드시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런 곳으로 모시고 올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면서 포크고 나이프고 다 내려놓으시라고 한 입도 더는 드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남편하고는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눈치라도 봤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자기가 더 저보다 화를 내느라 바빴거든요.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자기가 힘들게 마련한 자리였다면서 두 분은 원래 그런 곳이 익숙하지 않으시니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면 되지 거기서 꼭 고지곳대로 사실을 말씀드려야 했냐. 정말이지 제 눈에는 남편이 그저 자기 멋대로 판을 깔아놓고는 제가 그 장단에 맞춰주질 않으니 화가 난 걸로밖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를 왜 제가 풀어줘야 하는지도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게 매번 당신 부모님 기분만 중요하고 내 입장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걸 보니 속상하고 서운하다 했어요. 그런데 남편 반응이 정말 가관도 아니었어요. 그럼 뭐 젊은 며느리가 나이 드신 시부모님한테 맞춰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정도 생각도 없이 결혼을 했냐는 거예요. 정말이지 나한테 결혼하자고 덜덜 떨면서 프로포즈하던 인간이랑 이 인간이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은 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대요. 그런데 그런 제 기분은 역시나 이번에도 안중에도 없었는지 남편은 계속해서 지 할 말만 떠들어댔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부모님한테 가서 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분 성격에 이번 일은 없던 일로 덮어주실 거라면서. 그래서 됐다고 그랬죠. 안 덮어주셔도 된다. 당신 부모님한테 가서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아무래도 당신 부모님이 내가 영 마뜩찮으신가 본데 이쯤에서 헤어지자는 말과 함께요. 그러자 남편은 말 그대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헤어지자니?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막말로 이혼해도 아쉬울 거 하나 없었거든요. 비록 이혼녀 소리는 좀 듣게 되겠지만 그게 뭐 제 이마에 낙인처럼 찍혀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남편더러 얼른 짐 싸서 나가라고 가서 또 몸져 누우셨을지도 모를 어머님이나 살뜰히 보살펴드리라 했네요. 그리고 이 일을 알게 되신 시부모님께선 괘씸하다 감히 옆편네 입에서 이혼 소리가 먼저 나오는 게 말이 되냐? 저희 친정부모를 만나서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따져봐야겠다 뭐 그러셨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남편이 저한테 전하면서 하는 말이 일 더 커지기 전에 저더러 빨리 시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싹싹 빌라나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참에 우리 친정부모님도 알 건 아셔야 할 것 같다 내가 말씀드릴 거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너 진짜 왜 그러냐면서. 그런데 저 한다면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격은 저희 친정아버지로부터 나왔고요. 친정아버지께서 시댁에 찾아가셨고 우리 딸이 이 집 아들에 비해 뭐가 부족하냐, 이 집 아들이 뭐 잘난 게 있냐, 이 집 아들이 잘나서 집 해주고 차 해줘가며 결혼시킨 거 아니다. 우리 딸 행복하라고. 행복하려면 이 집 아들놈이 있어야 된대서 아들놈 내가 사온 거다 뭐 그렇게 좀 세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댁에서도 뭐 돈 몇 푼 가지고 유세 부리지 마라 그렇게 나오고 이런 얘기까지 오간마당에 저희 둘 사이는 나아질 수가 없었죠. 특히나 시부모님은 아마 당신들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욕을 먹게 될 줄은 모르셨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결국 시끌시끌한 분위기 속에서 저희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남편은 다시 시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고 저는 뭐 친정부모님이 해주셨던 신혼집에서 혼자 지냈는데 영 찜찜하고 그래서 엊그제 집 팔았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이사합니다. 이사하고 나면 그때는 연락처도 바꾸고 여차하면 개명도 해버릴까 생각 중이에요. 남편한테 오는 구질구질한 연락도 더는 받아주기 지겨워서요. 그나저나 시부모님 입장에선 지금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눈에 가시 같던 며느리가 사라져서 좋으실 테고 남편은 그런 시부모님을 옆에서 살뜰히 챙겨드리며 살게 되었으니 제발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너희 식구끼리 똘똘 뭉쳐 사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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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다 끝난 마당에 제가 이렇게 지난 이야기를 들추는 이유는 엊그제 어머님으로부터 또다시 황당한 문자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당신 아들의 팔자를 조져놨으니 당신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겠다. 두고 봐라. 후회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 문자 한 번 더 받았다고 제가 특별히 겁을 먹거나 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저 어머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시고 이러시는구나 답답하다 생각할 뿐이죠. 그렇지만 이유가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문자를 받고 나니 저도 기분은 좋지 않고 그래서 오늘만큼은 익명의 힘을 빌려 욕이나 해보려고요. 그러니 두서가 없겠지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편하고는 대학생 때 처음 알게 되었지만 그때부터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서울에 올라와 나름대로 동변상련의 마음을 느꼈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렇다 보니 그럭저럭 좋은 친구 사이로만 지냈습니다. 그러다 각자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었고 이후로 나름대로 회사 생활에 적응하고 나서야 연애를 시작했죠. 남편 말로는 뭐 줄곧 저에게 호감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그런 것 치곤 남편도 남편대로 연애를 해왔고 저라고 연애를 안 한 것도 아니었으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였을 거예요. 아무튼 연애 기간은 4년으로 짧지 않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 동안 나름대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며 큰 소리 없이 만남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자연스레 결혼을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조금씩 잡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저희가 어디에서 살 것이냐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지방에서 올라왔고 그렇다 보니 각자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자취하던 동네는 걸어서 15분이면 닿을 만큼 가까웠고요. 하지만 직장은 서로 정반대 방향에 있다 보니 그림으로 그리자면 서로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새였고, 그래서 신혼집을 구할 때도 저는 원래 저희가 자취하던 그 동네 근처에 구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럼 둘 중 누구 한 명이 더 고생을 해야 할 필요도 없고 적어도 출퇴근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질 일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곤 어머님께서 그런 건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랍니다. 누가 더 많이 버는지를 봐야 한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한테 덜 버는 사람이 맞춰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라고 계속해서 남편 직장이 있는 동네에 자리 잡기를 강요하시는데, 솔직히 이때는 어이도 없고 비록 결혼을 엎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못했어도 어머님이 고집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얽히면 안 되겠다, 그 정도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남편은 어머님 고집을 꺾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남편이라고 해서 가만히 보고만 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한테 연봉이랑 사는 데랑 무슨 상관이냐? 연봉이 적으면 덜 피곤하냐? 그러면 신우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 겨우 그 돈 벌어오는데 그럼 걔는 하나도 안 피곤한 거냐?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남편에게 왜 가만히 있는 여동생을 끌어들이냐고 욕이나 잔뜩 하셨지, 당신의 논리가 틀렸다는 건 결코 인정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도 결코 편하진 않았죠. 그래서 제가 정말 양보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남편 직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을 올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정말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동네로 어머님이 이사를 오신다는 얘기였죠. 남편이 서울살이를 10년 넘게 하는 동안에도 고향에서 지내시던 분이 갑자기 신우까지 데리고 서울로 이사를 하신다니 이유를 불문하고 황당하단 생각밖에 안 들대요. 남편도 저만큼이나 당황한 기색이었던 걸로 봐서는 막말로 자기들끼리 짜고 생쇼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남편도 아닌 게 아니라 어머님한테 갑자기 무슨 이사냐고 물어봤다는데, 어머님 말씀이 당신이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냐며 지금이라도 자식 옆에서 오순도순 살고 싶다, 손주도 태어나면 봐줘야 할 거 아니냐 뭐 그러시더랍니다. 거기다 대고 남편이나 저나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특히 막 시집왔던 저는 정말 당혹스러웠지만 말 그대로 찍소리도 못했죠 뭐.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크고 작은 일들로 어머님에게 시달리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를 제일 환장하게 했던 건 바로 저녁 식사 문제였습니다. 어머님이 하도 고집을 부려서 제 통근 시간이 늘어난 건데, 어머님은 그런 건 안중에도 없으셨는지 왜 제가 남편보다 퇴근이 항상 늦는 거며 그래서 당신 아들이 제때 저녁을 못 먹지 않냐고 얼마나 잔소리를 해대셨는지 몰라요. 일주일에 2~3번, 그것도 꼭 연락도 없이 멋대로 식사 시간에 찾아오셔서는 당신도 한 끼 얻어먹고 가려고 왔다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니까 솔직히 저도 화가 나대요. 막말로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둘이 맞벌이하는 거 뻔히 하시면서 왜 자꾸 저만 들들 볶으시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더러 앞으로 저녁 시간 되면 당신이 어머님 댁에 가서 얻어먹고 오라고 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이제라도 가까이 지내게 되었으니 옆에 끼고 밥도 챙겨 먹이시고 하면 좀 좋겠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너도 참 그렇다 하는데, 이때 처음 남편이 완벽하게 제 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더 웃긴 건 그렇게 남편이 몇 번 가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더 심하게 화를 몇 번 내시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가정에 소홀할 거면 회사를 관두랍니다. 결혼했으면 아내의 역할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말해요. 그래서 이때 남편하고 정말 대판 싸웠어요. 막말로 남편이 한 달에 무슨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무슨 저녁밥 차려주라고 회사를 관두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어머님 정말 이상하시다, 당신 여지껏 혼자 사는 동안 저녁식 사가지고 이러신 적 없다면서 왜 결혼하고 나니까 이러시냐, 신경 쓰이고 서운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남편대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한테 어머님 뒷담화를 하냐면서 제 편은 안 들고 어머님만 감싸고 들었거든요. 그러니 안 싸울 수가 있었겠냔 말이죠. 그래도 이 싸움 덕분에 이후로 남편 저녁 식사 문제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저는 어차피 저녁은 샐러드 정도로 가볍게 먹는 사람이라서 남편하고 저녁을 같이 안 먹어도 크게 문제될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 어머님이랑 남편이 좀 얄미운 게 전부였지 이혼까지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이후로 1년 반 정도 별탈 없이 살았습니다. 남편도 저도 서로에게 작은 불만들이 있긴 했지만 부부 생활에 위협이 될 만큼 큰 건 아니었어요. 어느 다른 부부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달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제가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니던 회사보다 월급도 훨씬 많이 주고 직급도 높여준다는 곳으로 말이죠. 딱 한 가지 문제였던 건 지방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솔직히 지방이래봤자 당장 저희 사이에 아이가 있던 것도 아니었으니 까짓 거 필요하면 이사해야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신 어머님께서 어떻게 남편 직장이 서울인데 아내 직장이 지방이라고 그쪽으로 이사를 하냐 하시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 결혼할 때 연봉 높은 사람한테 맞춰주는 게 상식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냐? 이제 제가 남편보다 연봉이 무려 2,500이나 높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저한테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니냐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건 경우가 다르답니다. 어쨌든 저는 아내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맞춰주는 게 맞는 거라나요? 황당했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실 거라고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않냐고 주말부부 해야겠다고 했더니 저더러 제정신이냐셨죠. 하지만 결국 상황은 제 말대로 흘러갔어요. 남편 또한 저를 따라 지방에 내려가는 건 내키지 않는다고 했고 그렇다고 제가 이직을 안 할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먼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그럼 주말부부로 지내는 건 어떻냐고 묻길래 못 이기는 척 그러자 했죠. 솔직히 아예 걱정이 안 되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막상 주말부부로 지내보니까 생각만큼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밖에 못 보니까 다투는 시간도 아깝게 느껴졌고 그래서 서로 더 배려하고 상냥하게 대해주게 되었으니 오히려 연애 때로 돌아간 기분까지 들더라니까요. 하지만 제3자나 마찬가지인 어머님께서 말 그대로 난리를 치셨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이유로 잔소리를 하셨어요. 멀쩡한 집을 놔두고 왜 새 살림을 차리냐면서 이러면 생활비도 2배로 들고 그래서 돈은 언제 모으느냐고요. 하지만 막말로 당신이 하는 말이씨가 안 먹힌다 싶으셨는지 결국 진짜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남자 혼자 일하고 살림하고 어떻게 그러고 사냐면서 저더러 요새는 KTX 니머니에서 다니는 열차도 많고 환승도 잘 되어 있다는데 조금만 부지런 떨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걸 지 남편을 호랩이 만들었다고 타박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말씀대로면 KTX로만 왕복 4시간이고 그걸 타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더하면 하루에 거진 6시간을 통근에 써야 하는데 그게 정말 부지런 떤다고 될 일인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러면 남편이 저랑 내려가서 지내면서 그렇게 출퇴근하면 되겠네요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할 말이 없으셨는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기껏 하신다는 말씀이 저러다 남편이 바람이라도 나면 어쩔 거냐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당신 아들 욕하면 당신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래요. 왜냐면 잘난 남편을 그렇게 방치해뒀으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라나요?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정교육 똑바로 받고 정신머리 똑바로 박힌 남자면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했어요. 그랬더니 너 지금 가정교육이라고 했냐면서 어머님이 또 화를 내시는데 이건 뭐 도둑이 재발절인 것도 아니고 아무튼 엉망도 그런 엉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역시 이혼 생각은 안 했어요.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면 저도 지지 않고 한마디씩 받아치고 그런 과정이 스트레스의 연속이긴 했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이 되었으니 이 또한 맞춰가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어떻게든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고 했었죠. 하지만 역시나 사람 일이라는 게 저 혼자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군요. 결국 어머님은 말 그대로 선을 넘으셨고 남편은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그런 어머님 편을 드느라 제 입장 따윈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거고요.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어느덧 남편도 저도 주말부부 생활에 익숙해져 가던 올해 초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연락을 해왔어요. 다행히 어디 크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는 입원을 하는 편이 좋겠다고 안내를 받았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어디 안 부러진 게 어디냐고 다행이다고 했고, 남편도 자기도 10년 감수했다며 이참에 휴가 받았다 생각하고 쉴 생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선 이런 와중에 아내인 제가 올라와 있지 않는다며 크게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회사 일도 많고 자리 이동에 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눈에 띄는 행동은 안 하려고 조심하는 중이다. 그러니 이해 좀 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께선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시는 눈치였어요. 아내가 돼서는 남편이 제일이지 돈에 환장을 했냐. 그런데 아무리 어머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도 제가 눈도 깜빡 안 했더니 그게 그렇게 심통이 나셨던 걸까요? 급기야 어머님이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전화 받은 직원에게 제 이름을 말하며 회사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아주 싸가지가 바가지다. 지 남편도 안중에도 없는 매정한 X이다. 사장한테 말해서 회사에서 잘라달라 그래야 지 본분에 충실해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대요. 전화를 받은 직원은 다행히도 저와 평소에 관계가 좋은 편이었고 그렇기에 이런 내용이 사장 귀에까지 들어가는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치부를 들킨 듯하여 한마디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며느리 얼굴에 이런 식으로 똥칠을 하실 수 있나 싶은 게 그래서 남편에게 바로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곤 어머님이 하신 만행을 낱낱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이 그러니까 평소에 어머님이 말씀하시면 듣는 척이라도 했어야지. 툭하면 죄다 제 고집대로 하니 어머님도 얼마나 약이 오르셨겠냐입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제가 실수한 거라고 단 며칠이라도 출퇴근이라도 여기서 했으면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화는 내지 않으셨을 거라는데 미쳤구나 싶대요. 그래서 진심이냐니까 진심이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죄인이래요. 자기 할도리도 다 못하는 며느리를 보게 해서는 괜히 나이 드신 어머님 마음고생, 몸고생하게 만들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때 저는 정말 망치로 머리를 세게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어머님을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도 저를 모자란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도 전부 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대화를 계기로 결국 저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당신이나 어머님은 매번 불만 불평뿐이고 이제 지겨워서 더는 못 들어주겠으니 당신이랑 어머님이 서로서로 손과 발이 되어 살면 되지 않겠냐. 불청객은 빠져주겠다 했죠. 그리고 남편은 이런 제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엔 말도 안 되네 어쩌네 해대더니 얼마 안가 그러자 하더군요. 어차피 주말 부부로 지내는 한 사이가 회복되긴 어려울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게 남편이 꼭 저를 겁주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혼하기 싫으면 회사 때려쳐. 우리 엄마 말 좀 잘 들어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더더욱 남편이 싫어졌고 이혼에 확신을 갖게 되었죠. 결혼기간도 짧고 아이도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나머지 일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집 정리하고 남편은 어머님하고 신우가 사는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었네요. 아, 그런데 웃긴 건 이혼 이후로 걸핏하면 어머님한테 연락이 와요. 하루는 잘 생각해보라 구관이 명관이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하루는 너 하나 때문에 내 아들 인생도 내 인생도 다 꼬였다. 전부 다 물어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솔직히 보고 있으면 웃겨요. 도대체 며느리란 존재를 뭐로 생각하셨던 걸까 싶어서 말이죠. 옆에 끼고 아무 때나 부려먹을 수 있는 하녀? 아니면 뭐 어머님 대신 어머님 아들 어르고 걷어먹일 유모?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신 건 아니었는지. 아무튼 언제가 됐든 신우가 시집가면 신우는 꼭 어머님 뜻대로 살길 바라려고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서 제 방식대로 잘 살 테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남편이 그걸 완전히 박살내버렸거든요.
남편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한번 깨져버리니까 다시 붙이기가 참으로 어려웠어요. 무슨 노력을 해도 붙을 것 같지도 않았죠. 남편하고는 가게 손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싶은데 저는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친정어머니가 저를 임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집을 나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한 번도 엄마나 저를 보러 온 적도 없었다고 하니 그냥 아버지한테 나는 없는 것보다 못한 존재였나 보다 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제가 많이 슬프겠다고 지레 짐작하던데 솔직히 그렇지만도 않아요. 아주 어렸을 때야 아버지가 없다는 건 불쌍한 거라고 생각해서 막연히 슬프기도 했었는데 나이를 좀 먹고 나니까 애시당초 나한테 존재하지도 않았던 사람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려던 어머니가 안타깝고 불쌍하긴 했었지만요. 아무튼 아버지의 빈자리를 어머니는 특유의 억척스러움과 성실함으로 채워나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어머니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일찍이 철이 들었죠. 어머니의 보람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한 끝에 대학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곳으로 진학했고요. 하지만 불행은 제가 대학교 3학년이던 해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퇴근을 하시던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든요. 게다가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를 알게 되곤 정말 눈이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운전자는 제 또래의 여자였는데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브레이크 대신 악셀을 밟았다나요? 그래서 제 신호의 횡단보도를 건너가시던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의식이 없으셨고 손 써볼 방법이 없다고 하대요. 미치겠더라고요. 운전자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찾아오긴 했었는데 사람으로도 안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호프집과 아파트를 제가 받게 되었죠. 곳곳에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소중한 공간들. 그래서 당장은 정리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저는 정말이지 세상에 저 혼자 남은 기분이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를 알고 지내던 많은 분들이 저에게 기운내라며 격려를 해주셨지만 그 어떤 사람의 무슨 말로도 채워지지 않는 아픔과 공허함이 있었죠.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학교 공부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그러는 모든 게 어머니를 더는 고생시키지 않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런데 이때 저랑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그러면 어머니가 하시던 호프집을 제가 대신 해보는 건 어떻겠냐입니다. 몸을 쓰는 일을 하고 정신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마음의 안정도 참을 수 있을 거라면서요. 그리고 그 친구가 나는 그랬어 하는데 생각해보니 제 친구는 저보다 더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갑작스러운 사고가 이유였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하는 조언이라면 뭐랄까? 인터넷이고 어디고 돌아다니는 뜬구름 잡는 조언들보단 훨씬 그럴듯하게 들렸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달 만에 호프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같은 곳에서 13년을 장사하셨고 그렇기에 가게가 다시 열렸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그 중에는 저희 어머니의 비보를 접하신 분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제가 어머니의 딸인 걸 알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니 그것만으로도 왠지 좀 위로가 되는 듯하대요. 특히나 저는 몰랐던 어머니와의 추억을 늘어놓으시는 손님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